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지난 주말 정말 엑사이팅한 주말 보내셨죠. 여기저기서 이상한 뉴스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부산 서면에서 어떤 시민단체가 희한한 동영상 그 소리를 그대로 틀어주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많이 권리를 충족시켜줬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아주 시원한데 그 사람들이 대깨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한 소식, 그리고 이 중국이 또 거짓말하고 있는 내용, 식량 관련해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거짓말하는 내용, 이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통계청장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입맛 맞게 통계 안 하는 죄로 아웃돼 버렸죠. 이들은 통계를 조작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자영업자들이 이 정부의 정말 이 폐악적인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저항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저항권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올해 온갖 자연재해를 겪으며 사상 최악의 작황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중국의 농업이 18년 연속 풍년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2% 증가한 생산량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식량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생산량은 6억 8,285만 톤으로 작년 대비 2% 증가했으며 이는 18년 연속 풍년을 이룬 것이라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2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식량 파종 면적이 1억 1,763만 2천 헥타르로 작년보다 0.7% 증가했으며 첨단 기술 도입에 따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해서 올해 풍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발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중국인들의 평가입니다. 시진핑이 지난 12월 8일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경작지 면적 문제를 제기하며 식량 문제는 어찌할 것이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것이 모든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거의 모든 중국인이 이를 봤기 때문입니다. 12월 19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최대의 풍년을 기록했다는 중국은 전년 대비 식량 수입량을 무려 460%나 늘렸습니다. 중국은 이런 사재기를 통해 전 세계 곡물 재고량 중에 옥수수는 69%, 쌀은 60%, 밀은 51%를 독점해 글로벌 곡물 가격 폭등을 주도해 빈공국의 기아와 식량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이른바 먹방으로 불리는 음식 먹는 컨텐츠의 촬영과 방송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1만 위안, 186만 원이죠. 최대 10만 위안, 1,860만 원이죠. 이 정도의 엄청난 벌금을 물게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고강도 처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이번 중국의 풍년 발표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 식량의 50% 이상의 재고를 중국이 지금 싹쓸이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국은 식량에 대해서 대단한 위기를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서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또 식량을 안 주고 있죠. 그래서 북한인들이요, 중국의 과연 혈맹이냐 다시 한번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가통계국이 식량 생산 2% 늘어서 어마어마한 풍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생산 경작지가 0.7% 늘었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중국의 부동산 사태 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도시 개발하고 난개발하고 해서 경작지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0.7% 늘어나냐? 라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난개발하면 식량 어떡할 거냐? 라고 목소리를 높인 게 불과 이번 달 초예요. 그런데 경작지가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홍수재해가 있었죠. 양쯔강유역, 황해유역 다 홍수재해가 있었는데 전부 그게 곡창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쓸려나간 거 어떡하고 이렇게 역대 최대의 풍년이냐. 그러면서 식량을 어떻게 해서 전년 대비 460%나 폭증해서 수입을 했냐. 이렇게 식량 풍년인데 뭐하러 그렇게 샀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국가통계국이 인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그 대한민국 정부도 하는 짓이죠. 최초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첫 통계청장이 조작 통계를 안 해주니까 바로 그냥 아웃시켜버렸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여러분들 다 잊고 있죠. 그게
5년 전, 4년 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 조작해. 그렇게 해서 갑자기 지표들이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왜?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도 갑자기 이해관계 안 맞으면 돌아서서 그냥 뒤통수 쳐버리죠. 그 자기네들끼리 뒤통수 치는 이런 자들이, 야, 이게 진짜 그 사람들 맞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지난 주말 부산 서면에서의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동영상 플레이 그리고 자막 플레이였었죠. 보겠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욕설 동영상 영상을 게재하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특정 일각에서 특정 후보의 폄훼를 목적으로 사적 통화 내용을 일부를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단호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황실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가 12월 19일 공개 경고했습니다. 서영교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욕설 파일의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이를 반박하는 브리핑을 내고 선관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행위를 제멋대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원본을 다 틀면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던 걸로 아는데 비방 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은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서영교 본인을 비롯해 민주당 선대위가 그동안 상대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온갖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뿌리고도 거짓말이 들통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랬다며 빠져나가는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임기 말 대선 국면이 진행될수록 공산 전체주의 지향적인 민주당의 본색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그 형수 관련한 전화통화 안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걸 들으면 이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자는 대한민국의 공인이 될 자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느끼실 거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영상을 100%딱 플레이해주면 그 누구도 마음속으로는 지지해도 대놓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욕설,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설, 그리고 엄청난 액센트의 강한 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는데요. 또 버전도 여러 개예요. 정말 기가 막힌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검색하면 잘 안 나오죠. 왜냐? 유튜브에서 이게 특정 국가에서는 재생될 수 없습니다 해서 한국에서는 플레이할 수 없게끔 지금 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 방통위에서 요청했기 때문이겠죠. 아니,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가 되는 이것을 한국 방통위가 왜 유튜브에 요청을 하고 유튜브는 왜 그걸 들어줍니까? 그래서 아직도 워낙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검색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이 정부가 그리고 지금 분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친문과 이 친이가 완전히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도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선관위는 저는 친문 같아요. 아직도 줄을 바꿔서지 않은 집단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그 동영상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유권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유튜버들이 그걸 올리고 있고, 근데 그걸 방통위에서 삭제하고 나서니까, 그래서 방통위는 저는 줄을 갈아타서 이재명에게 줄을 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플레이해서 이재명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선수 교체하자라고 해서 친문에서 선수를 내야 되는데, 왜? 이재명이 되면 거기 있는 사람 양산으로 안 보내고 다른 큰 어떤 그 학교로 보낼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깨어있는 시민당, 깨시민, 이건 노무현 문재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산당들이 소수의 깨어있는 철인들이 국가를 이끌어 가야 돼. 라고 하는 바로 그 서민의식에서 나온 깨시민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들이 서면에서 그걸 틀면서 아주 자막까지 올려주는데 전국에서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꼭 하기를 바라고 서면만 하지 말고 서울 강남역에서도 좀 하고 광화문에서도 좀 하고 대전 뭐 대구 또 광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다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깨시민 당에게 저는 좀 촉구하는 바이고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는데 지금 이 한국 방통위가 유튜브를 얼마나 압박하느냐 제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방통위가 유튜브에 요청을 해서 이거 좀 삭제해달라 라고 하는 그 동영상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올해 통계는 안 나왔는데 올해는 더 많다고 그래요. 2020년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은 정부 요청으로 54,330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튜브가. 그런데 미국은 9,480건.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7배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미국보다 5배 이상을 더 많이 했다. 요청을. 그러면은 건수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보다 35배 이상을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이상 많은 일본 1,070건. 우리는 54,000건인데.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프랑스. 우리보다 10배 적은 그런 비율.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독일 1941건. 우리는 54,000건인데 이 정도로 정부가 지금 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개입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조금만 불리하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신청을 하는데 그 명분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국가 보안 뭐 이런 게 명분이다 이거예요. 기가 차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서 이 서영교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어쩌고저쩌고 뭐 낙선을 목적으로 물론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하면은 위법이다 돼 있는데 지네들은 허구한 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황이 있다. 가짜 수상 기록이 있다. 가짜 강의 기록이 있다. 어쩌고 정황이 있다. 라고 계속 하면서 하나하나씩 계속 사진이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증서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고는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의혹을 제기해 본 거다. 라고 그냥 막 넘어가죠. 서영교가 직접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진짜 팩트. 이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로남불하면서 처벌할 거다. 라고 하고는 이 자들 정말 처벌받아야 될 자가 누군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 꼭 그 전화통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들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와이프에게 꼭 그 동영상을 부끄러울 거 없어요.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